제주도에만 가면 인생 이막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다시 무너짐을 배웠습니다. 제주도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낙원으로 그립니다. 파란 바다, 따뜻한 햇살, 여유로운 삶. 서울의 치열함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제주를 꿈꿉니다. 하지만 과연 제주도는 모든 은퇴자에게 천국일까요? 오늘은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58세의 중학교 교감으로 퇴직한 박정훈 씨는 늘 꿈꿨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평생 교육에 헌신한 나에게 제주도는 보상 같은 곳일 거야. 그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땅을 보고 작은 텃밭이 있는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부부는 제주로 내려갔고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바닷가 산책, 텃밭 가꾸기, 카페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오후.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부부 둘만 있으니까 대화가 줄어들더라고요. 서울에선 각자 일하고 돌아와 서로의 하루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나눌 이야기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고요더라고요. 그는 외로움과 무력감, 그리고 쓸모없음에 시달렸습니다. 교감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은 이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제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엔 나이가 많았고 취미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기엔 동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울에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주도에서의 은퇴가 그에게 준 건 여유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박정훈 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정착한 은퇴자 중 30% 이상이 2년 이내에 되돌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생각보다 큽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2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제주도로 이주한 김영자 씨는 비교적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알려졌지만 그녀 역시 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2주 전부터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운영을 시작했지만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의 격차, 청소와 손님 응대 등 육체적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생각만큼 따뜻하거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많지만 진심으로 대화할 상대는 없어요. 늘 서비스 제공자로서 존재해야 하니까요. 결국 김 씨는 게스트하우스를 임대 운영으로 전환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삶의 균형을 다시 찾게 됩니다. 반면 세 번째 사례인 60세 남성 정용철 씨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근교로의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직장 재직 시절부터 매주 등산을 즐겼고 은퇴 후에도 자연 속에서의 삶을 원했지만 너무 멀면 사랑과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경기 양평에 집을 구해 도시의 인프라와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정착했습니다. 그는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책 모임을 열고 작은 주말 농장도 운영하며 은퇴 후 삶을 내 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연결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루틴. 그게 있어야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많은 은퇴 준비자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장소보다는 관계와 목적입니다. 은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살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장소는 배경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오히려 낯선 곳에서의 단절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 후의 역할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장에서의 역할로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축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새로운 역할 자원봉사자, 지역 강사, 작은 장사꾼, 멘토 등 어떤 형태든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대치를 낮추고 현실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든 시골이든 자연 속 삶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 고립, 물가 상승, 의료 접근성 등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막연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과 파일럿 체험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정도는 실제로 살아보며 자신에게 맞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은퇴는 끝이 아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순조롭기 위해선 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사회적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분명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내 인생에 맞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천국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립의 섬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서보다 어떻게 살아갈지입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낀다면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역할을 했고
내일은 어떤 기대가 있나요?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진짜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장소가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정신 건강과 심리적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준비, 주거지 결정, 취미 생활 계획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내면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은퇴는 단순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 역할 상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한 일 그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매일 규칙적으로 만나던 동료 책임감, 성취감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마음 한켠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리적 공백은 실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울감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백을 채우고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의미 찾기입니다. 은퇴 후에는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죠. 단순히 시간이 남아도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학문적으로는 목적 지향적 삶이라 불립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예술 창작 또는 손주 돌보기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죠. 특히 사람들과의 교류가 포함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사회적 연결망은 정신적 안정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며 외로움과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체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경가소성인 EuroPLASTICITY를 촉진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심리 안정에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를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 속 작은 루틴 만들기, 주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나만의 새로운 역할 찾기가 필수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건강한 인생 2막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활동을 찾아 나서며 주변과 소통하는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경제관리와 재정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